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9월 24일입니다. 원래 이 크립토 라이트하우스의 방송 취지는 암호화폐 관련한 기술 혁신 방향을 밝히고 또 미래로 건전하게 나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룰 주제는 기술적 방향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제는 비트마인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둘 중 앞으로 누가 웃을 것인가. 물론 이 문제는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기술적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비트마인요. 이 회사는 이더리움 공급량의 2%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곧 5% 정도까지 이더리움을 보유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을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가 CEO로 있는 이 회사는 반대로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3% 정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더리움 내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마이크로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의 3%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더리움에 어떻게 보면은 몰빵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과 비트마인과 비트코인에 몰빵을 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두 회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트마인은 현재 약 241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이더리움 공급량의 2% 이상에 해당합니다. 총 자산으로서는 114억 달러에 달하고요. 이 전략적 목표는 앞으로 5%의 ETH 총 공급량의 5%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비트마인은 이더리움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더리움은요, 스마트 계약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디파이 이런 곳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금융을 대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ETH의 미래 가치를 보고 여기 ETH에 한마디로 몰빵을 하고 있는 회사가 비트마인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CEO로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 회사는 비트코인 고래입니다. 고래는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지금도 계속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공급량의 약 3%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문제는 비트코인은 이게 어떤 유틸리티 코인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해서 스마트 계약 기능이 이제 이걸 가지고 돈을 프로그래밍 한다고 하는데요. 이 돈을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스마트 계약 기능이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가치가 상승하려면은 누군가 비트코인을 구입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으면은 가치는 상승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가 되어 있거든요. 잘 되어 있거든요. 탈중앙화.
이 블록체인이 그렇죠. 탈중앙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총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탈중앙화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 여기에 제어를 못합니다. 이 총 공급량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가치가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물론 뭐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만 일단 가치가 안정되게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을 구입하려는 사람의 수요가 있으면 가치가 상승하는 겁니다. 예, 이더리움처럼 디파이 같은 이런 게 잘 되어 가지고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그냥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으니까, 가치를 저장할 수 있으니까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줘서 수요를 일으켜 가지고 가치를 상승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이클 세일러 같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수요를 계속 부추기죠. 수요를. 앞으로 비트코인이 막 20만 불 갈 것이다, 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수요를 일으키도록 그렇게 유도를 합니다. 그런 유도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거죠.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그래서 이 비트코인 이 수요를 일으키는 힘,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뭐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봐라 내가 비트코인을 지금 구매를 하지 않느냐, 앞으로 전망이 좋기 때문에 구매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것은 물론 신뢰성 강화, 비트코인 측면에서는 신뢰성 강화, 다른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측면도 있지만은 반대로 비트코인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 영향력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예, 시장 반응을 볼까요? 예, 올 8월입니다. 이 비트마인이 이 ETH를 1% 보유하고 있던 8월 초 주가는, 이 비트마인의 주가는 38달러였어요. 근데 현재 이제 2%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더리움 총 공급량의 2%를 비트마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가가, 이 회사 주식 주가가 61달러가 됐어요. 상승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거래량 측면에서도 미국에서 24번째로 많이 거래되는 주식이라 그래요. 일일 평균 거래액이 35억 달러입니다. 기관 투자자 이런 데들이, 유명 투자자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자, 이 보유한 양 2%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비트마인이요. 2% 보유하면은 이 이더리움을 이 사람들은 스테이킹 할 수 있습니다. 스테이킹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이더리움의 기초가 되는 검증자 노드요. 블록체인을 만들고 블록체인을 유지하고, 즉 이더리움을 저장하고 있는,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 이 검증자 노드요. 검증자 노드가 잘 운영되도록 스테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3% 정도의 이자를 줘요. 이자. 1년에 3% 정도요. 그러니까 1년에 3% 정도는 무조건 이득을 남기는 겁니다. 이더리움을 갖고 있는 자체로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하고 포함해서 이게 38달러에서 몇 달 사이에 61달러가 된 거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기관 투자자요. 블랙락, 피델리티 뭐 이런데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이제 소매 투자자, 소액을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그 회의론이 존재한다는 거고요. 근데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이 기관이 들어와야 이게 대중 채택이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비트코인을 구매를 하죠. 수요를 일으키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가격 올라가네? 그렇게 생각하는 대중들도 따라서 비트코인을 구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어떤 그 역할을, 수요를 일으키는 역할을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데서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낙관론입니다.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가격 조작 시장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고래들이,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고래들이 비트코인은 가치를 어디다가 저장하느냐 하면은 전 세계에 탈중어 흩어져 있는 풀노드에 저장합니다. 풀노드. 예, 비트코인 블록을 만드는 노드는 네모로 표시할까요? 마이너들도 탈중화가 되어 있는데 이 마이너 채굴노드라 그러죠. 채굴노드는 비트코인을 그 장부를 만듭니다. 즉 신규 블록을 계속 생성해 나가는 책임이 있고요. 장부를 합의로 만들어 나가는 책임이 있고요. 그 블록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저장되는 노드는 이 풀노드입니다. 풀노드요. 근데 이 풀노드가 수지 타산이 안 맞으면은 이 풀노드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풀노드는 직접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풀노드에는 보상이 없어요. 마이너들은 채굴하면은 보상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보상을 해줘요. 그러니까 블록을 생성하는 데 성공한 채굴노드에게는 새로 비트코인을 발행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가치를 저장하는 이 풀노드에게는 비트코인 보상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 비트코인 풀노드를 운영하느냐? 거래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쉽게 이야기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저렴한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팔아서 그 이익이 남잖아요. 이익. 그 이익으로 이 풀노드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이게 작동을 하지 않으면은 풀노드는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데서도 대량 매도
안 한다는 법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래들이 대량 매도하기 시작하면은요, 패닉이 발생할 수 있어요. 시장에. 그래서 아직은 비트코인이 여전히 가치가 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아직까지는 이 풀노드들이 운용할 수 있는 그 이익, 비트코인을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남기는 이익, 이 이익이 창출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근데 이게 작동을 안 하면은 비트코인 가치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단기적으로도 너무 이런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통이 따를 수 있다.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가 비트코인 살라 그러면 사놓으면 가격이 떨어져 버리고요. 그런 어떤 단기적인 고통도 있다는 겁니다. 예, 통찰력 전망을 봅시다. 비트마인은 이더리움 중심의 고집중 전략을 통해서 세계 최대의 그 ETH 보유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CEO는요, 향후 10년에서 15년간 가장 큰 거시적 거래로 평가하며 AI와 월스트리트의 블록체인 통합이 이더리움 슈퍼 사이클을 이끌 것이라고 그렇게 전망합니다. 이게 스마트 계약의 위력이죠. 돈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DeFi, 기존을 트레드파이라고 하는데요. 기존 금융을 이 DeFi가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예, 이더리움 AI와 결합해서 이더리움 슈퍼 사이클을 이끌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거죠. 그래서 비트마인 같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ETH를 축적하는 전략, 그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그 암호화폐 투자 비전으로서 예, 비트마인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서 비트마인이 한 5% 정도의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 ETH 단일 기업이 ETH 공급의 상당 부분을 통제하게 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이더리움은 이 검증자 노드들이 핵심이거든요. 검증 노드. 전 세계 탈중화된 검증 노드. 이 검증 노드가 운영되려고 그러면은 이더리움은 예, 스테이킹을 해야 됩니다. 지분을 맡겨놔야 되죠. 예. 그러고는 지분을 맡겨놓은 대신에 검증에 참여를 하죠. 검증에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그 다음에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신규로 ETH를 발행해서 보상을 해줍니다. 이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검증 노드들이 그 수익으로 또 이걸 운영에 참여하고요. 이걸 돌리고 이렇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사람들이 5%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그 5%를 자기들이 통제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근데 이제 비트코인 쪽에 볼까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탈중앙화요. 예, 비트코인은 이야기했죠 아까 풀노드들이 이렇게 탈중앙화되어 있어요. 비트코인 블록체인을
유지하는 노드를 우리가 풀 노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 거죠. 가치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풀노드가 저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 풀노드가 탈중앙화되고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탈중앙화요. 이 탈중앙화. 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치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가치가 저장되는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 풀노드 운영이 이 이더리움처럼 스테이킹을 해놓으면은 그 보상을 받는 방식이 아니고요. 방식이 아니고 이거는 채굴 방식이기 때문에 이 채굴 노드는 따로 있습니다. 따로. 채굴 노드는 이것들은 마이너라고 하는데 블록을 신규 블록을 만드는 장부를 새로 계속 만들어 나가는 생성하는 노드거든요. 이 채굴 노드는. 그러니까 얘들이 채굴에 성공하면은 얘들은 보상을 해줍니다. 비트코인으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풀노드들요. 풀노드들은 보상이 탈중앙화 되어 있지만은 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뭘로 운영하느냐? 얘들은 비트코인을 거래를 해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상승하면은 즉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남기면은 그 남긴 이익으로 이 풀노드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익으로.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데가 이 풀노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탈중앙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은 이 자산 보유는 너무 집중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탈중앙화를 해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3%의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3%를 보유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풀노드 운영에서 전 세계 풀노드의 3% 정도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운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더리움과 그래도 비슷해지는데 운영 방법이 물론 지분 증명은 아니지만은 이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풀노드의 전 세계 풀노드의 3% 정도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한 3% 정도를 보유하지만은 이 풀노드는 내 생각에는 풀노드는 한 0.1% 정도 운영할까요? 뭐 잘은 모르지만은 아마 그렇게 운영할 겁니다. 그 한마디로 자산 보유만 집중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코인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네트워크를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풀노드들을 운영을 하면 괜찮은데 풀노드도 운영하지 않으니까 돈 들어가니까요. 풀노드는.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뭐 한편에서는 부자들의 대부분이 자산을 소유하는 건 자본주의 본질, 이거는 뭐 하나마나 한 이야기고요. 채굴자와 인프라의 권력. 채굴자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이야기는 블록 생성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겁니다. 예. 요약입니다. 특히 이제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관련되는 이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많지만은 조금 순화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비트마인, 이더리움에 몰빵하고 있는 회사요. 비트마인.
AY와 월스트리트 블록체인 통합이 이더리움 슈퍼사이클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긍정적이죠. 예, 딱 하나 우려되는 면은 이러한 그 슈퍼사이클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계속 기술 혁신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혁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기술 혁신이라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어렵다. 이게 어떤 영향을, 이 기술이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 이런 것도 사실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미래 방향을 잡고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주도적으로 하느냐 하면은 비탈릭, 물론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합니다. 여기 이더리움의 문제는 너무 이 기술 혁신을 이 비탈릭에 의존한다는 거예요. 개인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만약 비탈릭이 사고라도 생겨버리면은 이 기술 혁신 로드맵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 있는 거죠. 예,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스마트 지갑 같은 겁니다. 확장성 있고 에런 L2 체인, 예, 블록 트랜잭션 처리해주고요. 수수료 낮추고 이런 것들이 예, 이더리움 에코시스템으로 기술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대로 가면은 이더리움 슈퍼 사이클도 기대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보면은 뭐 긍정적 시각도 있겠죠. 이 고래들이 매수를 하면은 예,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뭔가 있으니까 투자하겠지. 가격이 저 사람들이 투자하는 거 보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 같네. 나도 투자해야지. 그런 면에서의 신뢰성 강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근데 유의해야 될 것은 비트코인은 이 기술 혁신이 없습니다. 단지 그 탈중앙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이 가치를 비트코인 가치를 어디서 저장하고 있느냐 하면은 풀노드가 잘 운영돼야지만이 탈중앙화된 풀노드를 잘 운영해야지만이 이 가치가 저장되는데 이 이익이 비트코인을 거래해서 남는 이익으로 풀노드를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 시각은 이 자산 집중이 탈중앙화 정신을 훼손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 탈중앙화, 풀노드들이 탈중앙화되어 있는 이것을 자산 집중이 훼손하는 게 아니냐. 그 다음에 시장 조작 가능성이 있다. 예. 가격 끌어올리는데요. 수요를 유발합니다. 예. 나중에 이게 풀노드들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으면은 고래들이 다 팔아버리면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기술적 관점에서 보면은 네트워크는 탈중앙화되어 있지만은 이처럼 이렇게 탈중앙화되어 있지만은 자산은 집중화되어 있다. 그래서 미래 전망도 보면은요. 기관 참여, 이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와 같은 이런 고래들 기관 참여로 장기적 채택 가능성이 있지만 예.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계속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것은 앞으로 희망이 있으니까 구매할 거 아니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희망이 있으니까 구매하는 게 아니냐. 그 장기적 채택 가능성입니다. 근데 희망. 근거가 뭐냐 이거죠. 근거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이거요. 탈중앙화. 가치 저장하는 게 이게 풀노드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풀노드들이 가치 저장하는 거. 비트코인 가치를 저장하는 거.
탈중앙화돼서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 거.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그 희망밖에 없습니다. 희망. 다른 건 없어요. 근데 그 희망이 이게 미래 어느 순간에 이게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플로드들이. 왜? 수익이 없으니까. 없어서 운영이 안 되면은. 근데 이것도 제한적이죠. 그러니까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자산은 집중화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장기적 채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보장되는 한, 희망이 있는 한, 플로드들이 정상 운영하는 한 장기적 채택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불가피합니다. 왜? 이 고래들이 수요를 유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9월 24일 크립토 라이트하우스 방송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